영화 스포는 귀를 닫아야 하지만 주식 스포는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일장 놓치면 안 될 핵심주를 알아보는 주식 스포일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강보합을 이어가면서 시장이 조금은 지루한 듯하면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올해 마지막인 FOMC 정례 회의가 있다 보니 경계감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FOMC와 CPI가 증시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 허 대표님, 내일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CPI 발표부터 해서 이제 PPI, 그리고 또 FOMC 결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이제 미국 주요 이벤트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벌써 우선 시장은 내년 5회 인하, 그리고 또 상반기에 또 인하 시작이 충분히 이제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과열된 좀 주식 시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연준이 좀 그 매파적인 발언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9월 긴축 공포를 통해서 시장은 충분히 학습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은 이제 국한될 전망이고 AI의 훈풍도 역시 이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중심으로 한 이제 기술주들의 말 그대로 2차 사이클을 준비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허예남 대표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김 대표님께서는 내일장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고 계시고 내일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도 허예남 대표님이랑 같은 시각인데요. 일단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11월 CPI에 따라서 미증시의 방향성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FOMC라는 더 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강한 등락보다는 지수 자체는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안에서 개별주들, 특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트레이딩 관점의 시장이 계속해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두 분의 시장 전망과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우리가 과연 어떤 섹터와 키워드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자, 두 분이 스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내일장 핵심 섹터와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장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김호용 대표의 게임입니다. 자, 게임. 아유, 저 예전에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혹시 조수연 앵커님께서는 게임 많이 하시나요? 게임, 저는 요즘은 안 한 지 꽤 됐고요. 예. 나이가 좀 나올 것 같은데 20년 전에 카트라이더를 좀 물풍선을 좀 날렸습니다. 예, 카트라이더 생각해 보면 제 지인이 그 회사에 다녔어요. 오, 진짜요? 예, 그래서 한참 인기 있을 때 일본에 상장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우리 사주로 네. 좀 좋은 소식이 있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참 다양한 걸 좀 알고 계시는 예. 것 같은데, 자, 그럼 김호영 대표님께서는 게임 가져오셨는데 게임 좋아하세요?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게임 그래도 하세요? 혹시? 최근까지 많이 했었던 건 크래프톤의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많이 했는데요. 네. 게임은 자주 안 해도 게임주들은 항상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는지 궁금한데 뭐 어떤 거 보시나요? 일단은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중에서 대형주들을 위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게임주 전체적인 이 업황 자체를 살펴보면은 제약 바이오와 더불어서 올해 호실적을 이제 보이면서 바닥권 탈출을 보이고 있는 섹터가 바로 게임주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게임사별로 좀 평가가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한 게임주들은 탄력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대형 그 대장주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업황 자체가 조금 안 좋은 그런 국면으로 좀 보이기도 하지만 네. NC소프트를 제외한 다른 게임주들, 특히 대형 게임주들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컴투스홀딩스를 중심으로 해서 크래프톤도 그렇고 다양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게임주는 지난 2년여 동안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는데 현 주가가 최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이 난 기업들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주가 위치 자체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수급이 갈 곳을 잃은 상황이 되었는데 실적 개선 그리고 내년에 다수의 신작 출시 그리고 중국 판호 발급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 진출 이런 호재를 입은 게임주들로 이러한 수급들 메이저 수급들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지금 잠깐 조회를 해봤어요. 네. 코스닥 시가총액 예전에 어땠는가 살펴봤더니요. 예전에는 코스닥 시총 탑 10에 게임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사이에 게임주가 많이 사라지고 아예 없거든요. 이거 추가 질문으로 이건
김 대표님 말고 허 대표님께 여쭤보겠는데 게임주들이 지금 코스닥 시총 탑 10에 없는데 혹시나 다시 컴백할 수 있을까요? 네, 탑 10까지는 몰라도 지금보다는 좀 주가가 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주신 것처럼 이제 김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게임주들의 이제 실적 모멘텀은 이제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게임주는 원래는 본디 그 중국 소비 관련주의 대표 섹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주가가 못 오르고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중국의 어떤 경기 부진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이제 중국이 추가 부양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숫자들이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면 게임주들이 이제 실적 플러스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의 모멘텀까지 확보하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김우영 대표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탑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게임주들 하면은 이 종목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 먼저 위메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위메이드는 게임주이기도 하고요. 게임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였는데 네.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 토막까지 내려왔었던 종목입니다. 2021년 11월에는 고점이 24만 5,700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33,000원 최저가를 기록했을 정도로 낙폭이 매우 컸었던 게임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하락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게임주 전반의 부진보다는 좀 다른 이유입니다. 자사의 가상화폐인 위믹스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되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이러면서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표이사가 월급을 모두 이 위믹스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올해 위메이드 자체도 3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특히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7%나 증가하면서 뚜렷한 실적 회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 드디어 재상장을 성공을 했는데요.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재상장을 했고 캐나다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장 폐지 1년 만에 재상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그리고 위믹스 문제 해결에 주력 게임인 미르4와 미르M이 중국 판호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중국 진출 기대감이 겹치면서 여러 호재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지금 2배 정도 상승한 상황이지만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주가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지난해 상장 이후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아픔을 줬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앞서서도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좀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상장 때는 기대감을 많이 받았는데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이 실적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3분기 1,900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고 특히 영업이익률이 43%를 기록하면서 게임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 버전이 5월 현지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신작 출시 효과를 보였었던 점이 주요했고요.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바닥권 탈출 효과를 바닥권 탈출 신호를 보였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은 조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내년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하게 반영이 되고 있고 게임주 시총 상위주로서 시총이 10조 이상인 종목이기 때문에 좀 무게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 중반 이후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 크래프톤, 게임주 탑픽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화요일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장 주목할 핵심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앞서 이슈 훅에서도 좀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기대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앞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섹터 자체적인 업황 바닥 통과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AI 반도체의 모멘텀을 상당히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이제 2023년 343억 달러, 약 40조 원의 이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2030년에는 전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약 32%까지 차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22년 대비 27년 AI 반도체 시장 매출액이 3배 이상 이제 증가가 될 거고 연평균 22%의 성장률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FOMC에서의 이제 그 인하 기대감, 긴축 종료감까지 형성된다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이클이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그 AI 반도체 탑픽 종목군들을 제가 표로 이제 제시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무겁지만 반도체 섹터의 전체 추세를 알려주는 이런 좀 종목군들이 여전히 상승 추세가 견고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이제 주도주군들, 뭐 칩스 4인방이라든가 또 이번 주는 온 디바이스 A 관련주인 퀄리타스 반도체, 뭐 그리고 에이징랜드 등 이런 그 주도주군들도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번 주는 이제 후발주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보우 반도체라든가 이제 제우스 등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다시 본격적으로 전환하는 종목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후발주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섹터의 시장 주도력이 계속 강화되는다는 시장의 표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AI 반도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AI 반도체 안에서 허 대표님께서 핫하게 보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네, 이제 후속조 관련으로 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이제 AI 반도체의 핵심인 NPU IP와 그리고 또 모든 반도체의 백본 역할을 하는 메모리 시스템 IP를 동시 공급 가능한 글로벌 유일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사의 NPU IP는 이제 경쟁사 대비 최대 3.4배 높은 소비 전력 효율성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또 높은 면적 효율성도 2.4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글로벌 3천여 개 이상의 시스템 반도체 고객사를 타겟으로 이제 거래처가 확대 중인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IP 솔루션 시장의 이제 선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좀 진행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반도체에서 이제 AI 반도체로 넘어가면서 이제 GPU보다 이제 NPU의 효율성, 이제 중요성이 좀 더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GPU 대비 NPU는 10배 빠른 연산 속도를 이제 갖고 있고 그리고 또 5분의 1 수준의 전력 소모이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 그리고 또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온 디바이스 A 관련주로 이번 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원래는 연초 AI의 그 테마가 움직였을 때 이제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종목군입니다. 네. 많이 익숙하셨을 텐데 조금 이제 더딘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이제 이번 주에 7개월간의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면서 가격 기준으로는 이제 23,000원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좀 박스권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또 반복된 이런 매물대를 넘어서면은 본격적인 이제 시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히든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 협력사인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IP 개발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그리고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등에서 요구되는 초고속 인터커넥터 IP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의 인터커넥터 핵심인 서데스 기술력은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이제 온 디바이스 A 관련주이고 또 새내기 종목이라서 상대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탄력성이 더 높다는 장점도 보유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 디바이스 A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AI 칩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실적도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21년의 매출액은 40억 원, 그리고 또 22년에는 100억 원 정도의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003년 올해도 가파른 증가여도 아직은 좀 적자이지만 내년에는 이제 흑자 전환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단기 종목군 그리고 또 신고가 랠리의 시작 타점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큰 위치라서 이제 카톡을 통해서 정확한 타점을 추가적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AI 반도체 섹터의 마지막 핵심주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자, 자세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핵심 업황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언제나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소문난 명사수들의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